다음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거 이렇게 나왔어. 법원, 검사, 사법, 그러니까 여기다 맞춰서 봐. 문제 풀 때 막 답을 보지 말고 여기다 맞춰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능수능란이 된단 말이야. 검사,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어디 여기지? 여기네. 적법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 진술에 따라 성립의 인정 아니지. 이 조서는 누가 말해야 돼? 성립의 인정을 작성자가 해야 된다 그랬잖아. 이거는 원진술자가 없잖아. 그래서 1번 틀린 거야. 함정이 나오는데 이거 함정이 최근에 많이 나와. 성립 인정을 누가 말해야 되는가? 여기서는 누가 말해야 돼? 원진술자가. 여기는 누가 말해야 돼? 피의자가. 여기는 누가 말해야 돼? 참고인이. 원진술자가 말해야 돼. 이건 누가 말해야 돼? 작성자가. 1번 틀렸고.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피고인 공판정이니까 누구? 법원이지. 피고인 신문조서나 증인 신문조서와 법원서 작성한 검증조서는 증거를 할 수 있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어디야? 사경 작성이지. 내용까지 인정해야 증거 능력이 있고 사항은 4번은 놔두고 좀 더 314조니까 넘어가고 2번 전문 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설명은 1번 잘 나옵니다. 검사가 보통 피의자 신문을 하고 이제 피의자 신문을 먼저 한단 말이야. 하고 수사를 종결하고 공소 제기를 하겠지.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이번에 조국 부인 봤지? 피의자를 조사도 안 하고 막바로 뭐부터 시작했어? 공소 제기부터 했지. 사문서 위조죄로. 그리고 내일 모레 소환한다며. 위법은 아닙니다. 위법은 아니에요. 그 새끼들이 위법이면 안 했겠지. 지금 누굴 상대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싸우고 있고 대통령 말도 안 듣고 있지. 지금 현재 대통령 수사 그만하라는 말 안 듣고 있잖아. 법을 위반해야 안 해? 절대로 안 합니다. 위반하면 꼬투리 잡히잖아. 지금 현재 위반 안 합니다. 그래서 요게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간혹 가다가 검사가요 잘은 안 합니다. 당해 사실에서 당해 공소된 진술조서가 기소가 뭐의 줄임말이냐면 공소제기를 줄임말입니다. 기소 후에 작성된 것이란 이유만으로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번 틀렸어요. 부정돼야 한다가 아니라 부정되는 거 아닙니다. 조국 부인 생각하면 돼요. 공소제기 후에 피의자 신문한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이 새끼들이. 그 다음에 2번입니다. A가 진술 당시에 술에 취해서 행설수설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된 A의 진술입니다. 자, 이 진술은 A의 진술의 내용을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까? 진술 당시 자체 상태를 보려고 하는 겁니까? 상태, 전문 증거 아니죠? 내용을 증거 삼는 거 아니잖아. 진술의 내용을 증거로 삼는 게 아니라 진술 당시 그 자체의 상태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전문 증거 아닙니다. 3번. 여러분, 이건 저번 시간에 한 건데요.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란 뭐라 그랬습니까? 검사가 경찰서에 가서 피의자 신문 받는 거예요. 이상한 놈이잖아? 이거는 과거 그렇게 많이 했다 그랬었죠? 군부 독재 시절에. 왜? 고문 누가 해놓고? 경찰이 하고 검사가 한다는. 그 남영동이라는 영화법은 나오잖아. 팍 고문하고 이부영이 좀 더 누가 나와? 검사가 탁 보잖아. 이거는 임의성에 뭐가 있다? 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의심이 있으면 당연히 증거를 쓸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의심이 있으면 증거를 안 사용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4번 안 됩니다. 적법한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로 볼 수가 없습니다. 검사가 검찰 송치 전 경찰서에 가서 받은 것은 다음에 4번 피고인이 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한 경우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원칙은 번복이 안 되지만 일절은 아니죠. 일절은 아니고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일절 때문에 틀린 거고. 4번.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면, 즉 성립의 진정이죠. 그 조서 작성 당시 원진술자의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여부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연유나 신빙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죠. 성립의 진정은 내가 말했습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이 있다 없다? 있다. 누구 아까 이광재, 박연차 사건. 관계없다는 겁니다. 3번 전문 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피고인이 본인이 진술에 의하여 실질적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공판준비 공판기에서 명시적 진술에 의하여 하지만 앞에는 맞는데 D가 틀렸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 성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조서 절차의 그 방식이 적법하다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틀렸네요. 성립의 진정은 반드시 뭐로? 구체적 말로 해야 돼.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1번 틀렸고. 수사기관들은요, 여기에 피의자가 됐든 피의자 아닌 자가 됐든 이들의 진술을 받을 때는 반드시 수사 과정을 뭐 해라? 기록해라 그랬습니다. 기록해야 되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진술과 묵건을 고지하지 않으면 그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4번. 통역인의 증언을 가지고요,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수가 있다? 아니, 못하죠? 안 됩니다. 성립의 진정은 영상 녹화물이나 객관적 방법을 해야 됩니다. 작년 3월 문제 봅시다. 사경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게 뭐냐 그랬어요. 1번. 사경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성립의 진정 특심뿐만 아니라 뭐까지?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요. 2번. 피의자 진술을 녹취 기재한 서류 문서가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지만 그것이 진술서 형식을 취했다면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니다가 아니라 진술서 형식을 취하면 그럼 뭐가 돼? 피의자 신문조서가 김시훈 사건, 응? 송고문했던 김시훈 금산에 2번은 틀렸어 맞았어? 틀렸죠? 진술서 형식을 취하더라도 피의자 신문조서죠? 2번 틀렸습니다. 3번. 잘 봐봐.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 잘 봐야 돼. 어디 갔지? 여기 있지요. 여기지. 피의자 진술이 원칙은 공범에게는 참고인 진술인데 원칙은 검사에서 말하면 단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하면 참고인 진술이 아니라 뭐다? 피의자 진술이 된다 그랬어. 네? 사경 앞에서 말했을 때는 됐죠? 그래서 312조 제3항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4조는요 아직 안 배웠지만 성립의 진정을 생략시켜주는 됩니다. 내용의 인정을 생략해준 제도가 아니에요. 여기는 검사 앞에서 말한 것은 뭐가 돼? 참고인 진술이 되기 때문에 만일에 원진술자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얘가 나와야 되지. 죽어버리면 성립의 진정을 생략시켜줘서 314조가 적용됩니다. 근데 사경 앞에서 말한 건 안 돼. 성립의 진정이 생략된다 할지라도 증거능이 있는 게 아니죠. 뭐까지 써야 돼? 내용. 그래서 이건 314조가 적용이 안 되는데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 14조 하면서 4번 312조 3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당해 피의론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유죄 증거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자, 피의자 신문조서는 다른 공범에게 검사 앞에서 말했을 때는 참고인 진술이 되고, 피의자 신문조서 사경 앞에서 말했을 때는 뭐가 된다고? 피의자 신문조서가 돼버리죠. 그래서 공범이 나는 을과 도둑질했습니다 말을 누가 앞에서 했어?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할 때는 뭐가 돼? 피의자 신문조서야.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뭐 해버리면? 내용 부인하면 증거. 그게 바로 그거야. 사법경찰청은 피고인과 공범관계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도 12조 몇 항이 적용된다? 3항이 적용됩니다.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이 도둑질하는 걸 보았다는 을의 발언 사실입니다. 자, 잘 봐. 이렇게 바꿔버린다니까, 요즘에. 언제 문제냐? 그런 거, 그게. 작년 구급검찰이지. 최금지를 바꿔. 자체란 말 잘 안 써. 요 진술의 내용은 뭐야? 내용이 증거는 요증사실이 뭐야? 도둑질이지, 도둑질. 맞잖아. 진술의 내용이 요증사실은 무슨 도둑질이잖아. 지금 이거 을이 말한 걸 A가 지금 증언하고 있잖아. 그럼 이거는 뭐가 돼? 전문 증거야. 진술의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도둑질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을에 대한 뭘 삼아? 명예손죄. 이 진술 자체가 을에 대한 명예손이 되는가 안 되는가 보는 거야. 을이 이런 말을 했다 안 했냐 안 했냐 해서 을에 대한 명예손이 된가 안 된가는 진술 자체가 요증사실이지. 명예손에 대한. 이거는 뭐가 아니야? 전문 증거. 말을 바꿔버린다니까. 자체란 말을 빼버린 거야. 여러분이 자체라고 암기하니까. 그래서 이 말에 내용이 증거가 되면 뭐가 돼? 전문 증거야. 이 내용이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요증사실이 아니라 그 발언 자체가 범죄 사실인 경우는 뭐가 돼? 이거는 전문 증거가 아니야. 여기는 지금 내용이 뭐야? 도둑질이잖아. 이걸 만일에 갑의 절도죄에 대한 증거로 썼을 때는 이게 뭐가 돼? 내용을 증거 쓰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A가 직접 본 게 아니라 뭐야? 을한테 들은 말을 전하니까 이게 전문 증거지. 전문 진술이잖아. 그런데 지금 이게 절도죄 증거로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뭐야? 을의 명예손죄. 만일에 을이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하면 을이 이런 말 한 적이 없어. 그럼 자기가 하도 하는 말을 하고 다니면 을에 대한 뭐가 될 수 있어? 명예손죄가 될 수 있잖아. 이건 발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1번은 전문 증거 아니고 답은 아주 쉽네.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이야.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답 2번. 3번.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동피고인 을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그러면 공범인 갑에게는 뭐냐? 갑에게는 뭐가 돼? 피의자 신문조서야. 그래서 갑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 능력이 있다 아니죠? 신문조서니까 내용 부인해버리면 뭐가 없어? 증언력 없습니다. 의사의 진단서는 조금 이따 배울 313조니까 넘어갑시다.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19년도 경관부 문제.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것은 뭐가 돼? 검사가 작성한 거야.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녹취서는 이거는 14조 참고인 진술서죠. 진술서고 이거는 이제 정의따비를 314조 제가 외국에 있단 말이에요. 피의자가. 그래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합니다. 2번.
검찰 주사가 검사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합니다. 이거 누가 신문했다고? 검사가 했어? 검찰 주사가 했어? 그러면 이거는 뭐가 돼? 검사 작성이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니죠? 사경 작성이 피의자 신문조서고. 3번.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작성자가 성립의 진영 13조입니다. 과학적 분석 결과인 디지털 포렌 증명했을 때는 좀 이따 보도록 할 것이고. 4번.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 성립에 대해서 이의를 하지 않았고 이의제기 안 했습니다. 조서 절차, 작성 절차와 방식의 적법성 인정했다면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한 거로 볼 수 있다가 아니라 볼 수 없죠. 실질적 진정 성립은 명시적으로 뭐 해야 돼? 진술해야 돼. 이의제기 안 해놨다고 되는 건 아니고. 7번. 올바른 것은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을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야. 여기네요. 수사기 했는데 검사 위에니까 뭐가 돼? 피의자 신문조서네. 그렇잖아. 공동 피고인의 피의자 진술이 검사 앞에서 말하면 뭐가 돼? 다른 공범에게, 의뢰에게는 뭐가 돼? 참고인 진술. 사법 경찰관 앞에서 말하면 의뢰에게는 뭐가 돼?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부인해버리면 뭐가 없다? 신문이었습니다. 기억은 오. 니은. 공동 피고인에 대한 공범에 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렇게 나왔어. 뭐야? 참고인 진술조서. 뭐만 있으면 돼? 내용 인정 않더라도 성립의 진정과 특신 상태에 있으면 증거로 쓸 수 있죠. 니은은 오. 디귿.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된 검사위 수사기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뭐야? 피의자 신문조서예요? 참고인 진술조서야? 피의자 신문조서. 검사 위수상이 작성한 거니까. 이거는 내용까지 인정돼야 되죠? 314조가 적용 안 됩니다. 314조는 성립의 진정을 생략해 주는 제도야. 아까 이거 나왔었죠? 2번 나왔어, 지금 현재. 최근에, 디귿. 니을. 절도범과 작물범이 공동 피고로 기소된 경우 검사 작성의 공동 피고에 대한 피의자 신문서. 뭐야 이거? 검사 참고인 진술조서. 뭐가 인정돼야 돼? 원진술죄 성립의 진정 인정되면 증거를 할 수 있고. 미음. 피고인이 검사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성립의 인정한 진술하고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면 절차 안정성의 진술의 취소될 수 없다는 건 출제 이렇게 나오면 다 맞는 말이야 이거. 출제 미스야. 하지만 수험생은 잘못 출제된 것도 알아서 답을 골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번에 그 작년 3월 달인가? 경찰적 잘못한 거 두 개 있어. 알지? 왜 잘못냅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잘못낸 거 멍청한 식 잘못내지. 원래 이렇게 답을 하게 하려면 뭐 해야 돼? 1절. 절대로 일자가 들어가야 돼. 일자를 빼버렸잖아, 이 개자식이. 1분 내 빼놓은 거야. 여러분 곤란하게 하라고. 그러면 이제 시험을 보러 갔어. 돌아버려. 다 맞는 것 같아. 에? 다 맞는 것 같잖아. 이거 찍어야 되겠지, 이제. 여기 운수복인데, 그래서 이제 뭐 기억, 니은, 디귿, 니을이 다 맞잖아.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 이 새끼 잘못 출제했군. 이렇게 해서 미음으로 갈 수 있는 신뢰까지 되면 완벽한 거야. 그러면 막 아니면 근데 실제 그는 이제 좀 힘들 거고, 시험 보러 간 수험생들은 뭐야? 막 뱅글뱅글 잡아 돌았을 거야. 이런 나쁜 새끼들이 있어요. 나쁜 새끼 아니라 출제 자격이 없는 새끼지. 이런 문제가 있어. 그 다음에 8번.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야. 문제 안 바꿔놓은 거야, 내가 일부러.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 8번.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것은 검사 위의 수사기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밑에 거네? 자기 사망이네? 뭐까지 인정해야 돼? 내용을 인정할 때 증명이 있다. 2번.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뭐하고 있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할 수 있어? 지금 생각 못하죠? 못합니다. 3번. 미 연방수사국 수사관들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신문 진술서야. 뭐야? 외국 수사기관이니까 사경이니까 사경인의 진술서니까 내용 부인하면 뭐가 없어? 증인이 없죠? 3번 틀렸네요. 4번.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했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시키지 않으면 위법이죠? 피의자 신문할 때 배웠죠?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9번입니다. 갑과 을은 함께 강도를 했고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병은 갑이 훔친 물건을 매수했습니다. 작물범이네요. 병은. 검사는 갑과 을을 강도죄 공범으로 병을 작물취득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이들을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공동피고로 병합하고 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어. 기억. 이들은 서로 증인될 수 있죠. 증인되려면 소송 절차가 뭐가 돼야 되더라? 분리. 분리되지 않은 증인이 될 수 없다. 기억은 맞고요. 사법경찰관 갑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을한테는 뭐죠? 역시 피의자 신문조서예요. 그러면 여기 을한테 증거가 되려면 성립의 진정은 누가 말해야 돼? 원진술자인 갑이 말해야 되고 내용 인정은 누가 말해야 돼? 현 사건의 피의자인 누가 말해야 돼? 을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을이 내용을 갑이 내용 인정한 게 아니라 을이 인정해야 됩니다. 갑은 뭘 말해야 돼? 성립의 진정. 원진술자는 갑이잖아. 지금 처음 말했던 사람은. 검사가 작성한 갑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을한테는 뭐죠? 검사가 작성한 갑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을한테는 뭐죠? 참고인 진술조서. 뭐만 있으면 돼? 성립의 진정. 누가 말해야 돼? 갑 원진술자. 특신 상태에 있으면 우리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뭐가 있다? 증거 능력이 있다. 정말 잘 나오죠? 시험에. 이거 잘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틀렸고 리을. 병은 갑과 을 사건의 증인 적격이 인정이 되고 증인이 되려면 증인신문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이제 312조가 끝났고요. 13조로 들어갑니다. 12조 됐고 이제 13조입니다. (313조는요) 개인이 쓴 사문서입니다. 사인이 쓴 거. 자술서, 뭐 관계없어. 용어는 뭐 진술서, 관계없어. 개인 쓴 겁니다. 뭐 진술, 조서, 주로는 컴퓨터에 들어있는 거. 이렇게 크게 세 개로 한번 나눠봅시다. 사문서야. 이거는 자필 또는 서명 플러스 성립의 진정, 특신. 그 다음에 진술조서는 성립의 진정, 특신, 반대신문. 요거는 성립의 진정, 특신 상태에 있으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됐네요? 근데 다, 뭐, 이거? 정립의 특신? 뭐, 이거?
진술서, 사술서. 요거 진술조서.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를 여러분이 듣고 적는 건 뭐야? 313조야. 313조. 응? 여러분이 수사기관이 뭐가 돼? 312조야. 내가 말한 걸 여러분이 적잖아? 여러분 경찰 아니지? 그럼 몇 조야? 13조. 사문서란 말이야. 여러분이 경찰은 몇 조야? 312조야. 공문서야, 그건. 근데 요거는 똑같아. 성립의 진정 특심 반대신문이야. 관계없어, 이거는. 보자고. 13조. 311조. 12조. 공문서죠. 공문서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조서네요.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날인이 있는 것.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 사진, 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나 그 밖에 정보 저장 매체에 저장된 것도 포함한다 이 말이에요.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특신 상태에 쓴다. 내용을 부인해도 증언력이 있습니다. 내용을 공판기일의 진술에 불구하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 능력이 있어. 뭐밖에 없더라? 사경 작성의 필재심 조서야. 그 다음 성립의 진정 부인할 때는 디지털 포렌식이나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반대 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온 적 없는데 꼭 알아야 됩니다.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입니다. 이거 이번에 신설된 조문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가 과거에 성립의 진정과 특신 상태만 있으면 증언이 있다 막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요 피고인이 엄청나게 피해가 줬었습니다. 볼래요? 내가 내 일기장에 딱 씁니다. 일기장에다가 갑이라는 새끼가 말이야 도둑질을 했어 썼다고. 그건 피고인 아닌 자가 쓴 진술서죠. 성립의 진정. 내가 그걸 쓴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증거로 사용됩니다. 아, 나 도둑질 안 했거든요. 뭔 소리야? 저 사람 일기장에 도둑질 돼 있구만. 무슨 개 같은 소리야. 뭘 보장을 줘야 돼? 피고인이 일기장을 쓴 사람을 반대 신문할 수 있어야 되잖아. 당신은 그렇게 일기장에 썼는데 내가 언제 도둑질했어요? 물어볼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그 기회를 보장해 줘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왜? 시험 출제한 놈들이 이 조문을 볼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안 해. 근데 언젠가는 한 번은 볼 거야. 그래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성립의 진정, 특심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 준비, 공판기일에서 기재의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모할 수 있어야 된다. 신문. 아마 조문 그대로 낼 겁니다. 이게 뭔 소린가 모르니까 얘들은 조문 그대로 냅니다. 조문 그대로 읽어놓기 바랍니다. 감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진술서입니다. 또는 진술 내용이 포함이 된 문자, 사진 관계없다 그랬습니다. 자필 또는 자필이 없으면 서명 날인 성립의 진정 특신이고 성립의 진정 부여는 디지털 포렌식 같은 거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아닌 이제 그래서 넘어가. 그 다음에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진술 기재한 서류는 성립의 진정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까 이제 피해자가 그 피고인에 당한 그 공갈의 내용을 남동생에 보낸 문자 메시지는 뭐지 이거? 진술서니? 맞잖아. 제가 당한 피해 사실 적었으니까. 그럼 313조 진술서죠? 성립의 진정과 뭐가 있어야 돼? 특신 상태가 있어야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의사의 진단서도 뭐다? 의사의 진단서. 당연히 진술서죠. 성립의 진정이 있어야만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 간혹가다 함정은 뭘 내냐?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가 나올 때. 군의관. 그건 사문서 아니야.
공무원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공문서입니다. 그래서 310, 이따 배울 315조가 됩니다. 가볍게 됩니다. 군의관. 이거 와. 군의관. 그래서 이건 조심하고요. 넘어갑니다. 판례를 한번 봅시다. 디지털 저장 매체, 컴퓨터 등에 저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려면 작성자 진술자에서 성립의 진정이 증명돼야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그 경찰에서요, 부산에 있는 민주노동자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문건을 압수했는데 내용이 뭐냐? 그 기초교양 자료집이란 게 북한의 그저 김정일이 뭐 이런 찬양하는 문건입니다. 이거 뽑았는데요. 요걸 증거로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 성립의 진정. 누가? 작성자가. 근데 모르죠. 노동자 사무실이니까 벨놈이 다 갖다 탈 거 아니야. 그래서 끝내 증거 사용 못했습니다. 어떤 놈이 제보에 있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알았죠? 알 수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 내용을 녹음한 디지털 녹음기가 있었고요. 이 녹음 내용을 다시 재녹음한 카세트 테이프가 녹음기에서 쓴다. 녹음 테이프가 몇 개 있었죠? 2개 있었죠? 디지털 녹음기가 있고 테이프가 있죠? 2개 다 조사를 해야지 테이프만 조사한 것은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4번입니다. 디지털 저장 매체에 저장된 노구 파일의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방식으로 문서 파일이 작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서 파일을, 원본 파일을 저장한 게 아니라 요약에서 저장한 파일을 증거로 쓰려면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원본과 뭐가 증명돼야 돼? 동일성이 증명. 항상 뭐 복사하거나 요약한 것을 증거 쓰려면 항상 뭐가 돼야 돼? 원본하고 뭐 한다? 동일함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증거 사용 못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원본하고 똑같은 것이 증명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조입니다. 성립의 진정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인데, 지금 성립의 진정이 필요한 게요, 312조와 몇 조야? 13조입니다. 이걸 누가 말하는가 했더니, 원진술자나 누가? 작성자인데, 이때 이 공판 준비나 공판기일의 진술자가 죽어버렸다 했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입니다.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 성립 인정은 이때는 특신 상태하에 작성된 것이면 증거로 쓸 수 있는데, 그럼 이제 314조는 쉽게 말해서 뭡니까? 뭐 사망, 질병, 애국거주 등이 아닙니까? 기타 사유인데, 요 314조에 해당되면은 성립의 진정이 생략된다 이 말은 원진술자와 공판정이 안 나와도 된다 이 말이죠. 암기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암기해버립니다. 이외에는 안 됩니다. 첫째 하나, 노인성 치매에 걸린 겁니다. 치매. 나와봤자 말 못하죠? 두 번째, 그 진술의 재현 불가능이란 말은요, 애가 피해자가 너무 유아, 2살짜리입니다. 재현 불가능. 그 2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외국 거주는 뭐 당연할 거고, 소재 불명입니다. 이건 좀 다시 구별할 거고, 사망은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2개만 조심하면 돼. 노인성 치매와 뭐다? 진술의 재현 불가능. 질병은 진술을 요할 자가 공판이 계속되는 동안 임상신문, 병원에 출장 신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 중병으로서 노인성 치매 등을 말한다. 나머지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가 유아인데 너무 어리기 때문에 공판장에서 자기가 말한 걸 재현할 수가 없고 다시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꼬맹이에서. 이때는 14조 진술할 수 없는 때고, 그러면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314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꼭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증거로 사용 못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건 내가 하나, 둘, 셋, 4개를 적어놔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만 5세 무렵에 성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때문에 있다 해서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 지금? 지금 10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5살 때 저 새끼한테 성추행을 당했어요. 엄마가 그래 우리 아들 그랬대요. 전문 진술이죠? 아니 조서에 썼죠? 성립의 진정 인정돼야 되는데 얘가 안 나오려면 얘가 노인성 치매, 에? 맞지? 외국 거주 사망 아니면 뭐지? 너무 어려서 재현 불가능한데 10살이면 어린 거 아니야. 한 말 다시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310세 해당되지 않아. 그래서 얘가 안 나오면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나중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거 증언 거부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저는 판례가 시험이 이제 판례가 변경된 겁니다. 내가 여러분 나이 때 공부할 때는 2번이요 314조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증언 거부권이. 그래서 이제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검사들이 변호사가 마음에 안 들죠? 자꾸 띠까띠까 했었잖아?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버립니다. 그 일부 기레기 새끼들이 또 나발나발 되던데 저는 우리 압수수색을 했었죠. 압수수색은 90% 나온다, 영장 나온다 했어요. 신청하면 거의 나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저 사람이 범죄자라고 착각하면 안 돼. 압수수색은요 신청하면 거의 나와.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냥 하는 거야. 겁주려고 해. 그냥 압수수색을 다 막 그전다고 정말 돌아버린데 변호사는 그 안에 그 고객들 그 자료들이 무지하게 많이 쓸 거 아니야. 다 볼 거 아니야. 검사 괴롭힙니다. 그래가지고 만약 증거를 찰떡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거 당신 사무실에서 나온 것인데 이거 당신이 작성한 건 맞아요. 다 이렇게 한단 말이고 그러면 이제 변호사는 업무상 취득한 각종 의견서들이잖아. 고객하고 상담한 내용이잖아. 업무상 취득한 고객과의 비밀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314조 진술할 수 없는 때는 그 증거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검사한테 밑보일 수가 없어요. 왜? 자꾸 변호사 하면서 압수수색 들어가면 여러분이라도 저 변호사의 사건 의뢰 안 하죠. 왜? 내 모든 비밀이 저 변호사한테 가 있는데 저 변호사 뽀가면 검찰한테 압수수색 당하더란 말이야. 그럼 내 비밀이 이제 정치가가 됐든 사법가가 됐든 내 비밀이 검사 손에 그대로 기어 들어가잖아. 변호사는 못합니다. 변호사는. 그러다가 판례가 쐐기를 박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압수한 문건들 변호사가 증언 거부해버리죠. 그러면 증거로 사용 못한다는 겁니다. 이 판례를 딱 내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요즘에는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조금 뭐하고 있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도 간혹가다 해요. 그래서 검사들 압수수색 좀 그래서 나는 압수수색 영장도요 우리 저 구속영장 실질심사처럼 뭔가 제도장치를 좀 마련해야 돼. 그냥 신청한다고 무조건 해버리면 이건 감정적으로 해버릴 수 있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 새끼 미워 그러면 막 해버린 거야. 막 3분의 8초까지 해버린 거야. 막. 예? 뭐 조국은 아들은 뭐 대학교 어디 원서내 있는 학교가 다 주셨다면서 압수했 때 그럼 뭐래 거기를 심리적 압박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 좀 법을 좀 고칠 때 이것 좀 해야 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뭐 심사를 좀 거치고 말이야. 있을 것 같아. 다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나옵니다.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면 314조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증거 사용 못 해버린다. 변적으로 성립의 인증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3번 아까 굉장히 했습니다. 피고인과의 공범관계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해의 수사에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있잖아요. 314조는 지금 뭐를 생략시키는 제도야? 사망 등으로 인하여 성립의 진정을 생략시키는 데가 있어. 그러면 공범의 피의자 진술이 검사에게 말하면은 참고인 진술조서가 되니까 성립의 진정과 특신 상태 있으면 증언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314조가 적용될 수는 있어. 성립의 인정이 생략될 수 있으니까 죽었으면. 그런데 검사 이후 수사기관의 이 공범이 말하면 이거는 뭐가 돼? 피의자 신문조서야. 성립의 진정이 생략됐거나 아무 의미가 없어. 뭐까지 인정돼야 돼? 내용까지 인정돼야 돼. 14조 적용해봤자 의미가 없잖아. 14조는 단순한 뭘 생략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성립의 진정. 그래서 요거는 14조가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판례라고 해놨어 내가. 잘 나옵니다 이거. 공동피고인 진술이 사기형 면전에서 한 경우 공범이 사망한 경우 14조 적용 안 됩니다. 그럼 네 번째, 소환받고 출소한 앞두고 있다는 사유 안 돼요. 애기 나와요. 애기 법정에서 나오면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5개의 노인성 침해, 유아가 돼서 만다, 재현 불가능, 외국 거주, 사망과 지금 들어갈 소재불명인데, 소재불명 이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 다른 거 필요 없고, 소재불명이란 송달불능하고 달라요. 이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 소재불명이란 것은 뭐냐면 이 소재불명에 대한 두 가지 조건 갖춰야 돼. 이거는 명사입니다. 경찰관에 소재 탐지가 있어야 되고 해부가 있어야 돼요. 두 개를 갖춰야 돼요. 이걸 소재불명이라고 합니다. 소재 탐지. 경찰관이 그 사람이 어딘가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소재불명이란 소재 탐지 촉탁 의뢰를 합니다. 경찰에 오고 그 새끼 어디든지 찾아봐 주세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그 새끼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그 연락이 오는 걸 소재불명이라고 합니다.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 탐지 촉탁까지 재소재수를 하였음에도 소재를 하긴 하는 없을 때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소재불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지 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다. 이거 소재불명 아니에요. 소재불명 뭘 해야 돼? 소재 탐지 촉탁을 해야 됩니다. 경찰관이. 소재 탐지 촉탁을 했으나 해보고 오지 않은 것은 소재불명이 아니다.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 탐지 촉탁까지 소재수라 했어도 소재라는 것이 없는 경우는 314조라 한다. 그런데 3번입니다. 소재 탐지 촉탁을 해서 불능보고서를 봤더니 검사가 제출한 증인 신청서에 증인의 휴대전화가 있고 집전화도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전화는 한번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전화는 해봤어야 된다는 겁니다. 4번이 경찰직에 나왔는데 세상에 이걸 틀린 사람이 있어서 말이 된 소리 봐봐. 경찰관이요, 증인이 와서 이제 공판정에서 성립인증을 말해야 되는데 전화로 하니까 증인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 안 나간대요. 그랬겠어. 이게 무슨 314조야.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건. 그리고 5번째 마찬가지. 상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증인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불능되자 소재 탐지 촉탁도 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뭐다? 이건 위법입니다. 탐촉해야 됩니다. 외국 거주입니다. 외국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읽어보면 돼. 이런 것을 외국 거주라 그래.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무조건 외국 거주가 된다고 한다면 성립의 진정을 말해야 되는데 아까 10살짜리 있잖아. 걔는 꼭 나와야 된다 했잖아. 걔 외국으로 유학 보내볼 수 있지. 일부러. 그럴 수도 있잖아. 우리 아들 외국 있는데 이건 안 돼요. 적어도 정말 외국에서 살고 있고 올 수 없는 그런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무조건 외국 거주 있다 그러면 뭐야? 성립 인정을 말해야지 사람을 외국으로 보내볼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건 안 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읽어보면 되고 더 중요한 거 별표, 특신. 별표.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무지하게. 벌써 앞에 이미 두 번 나왔어. 앞으로 이거 무지하게 나올 거야.
우리가 이 12조나 13조는 성립의 진정과 뭐가 있어야 돼? 특신 상태라 그래서 적어도 이 처음에 말했던 원진술자가 공판정에 나왔어, 안 나왔어? 공판정에 나왔잖아. 말했던 사람이 나왔잖아. 맞죠?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요 특신이라는 것은 그래, 이 사람 말이 그럴 수도 있어 라는 뭐다? 어떤 개연성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그런데요 314조는 이 사람 원진술자 좀 출석해서 안 나왔어. 원진술자 있어 없어? 없습니다. 얘가 지금 성립의 진정이 생략되는 경우잖아. 이건 오로지 뭐로만? 서류만 가지고 유죄 판결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특신은 일반 특신하고 다릅니다. 이 특신은 일반 특신하고 달라요. 어느 정도 특신이냐면요, 물론 316 이하학도 원진술자가 안 나온 경우입니다. 개연성 갖고는 안 됩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 유죄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법관이 그래, 이 소리만 갖고 이 새끼 유죄 맞아 이렇게 확신이 있어야 되지, 단순히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갖고는 안 된다. 개연성 갖고는 안 됩니다. 이 특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말해요. 이거 재작년도 팔렸는데 벌써 막 써져 나온다. 책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특신은 일반 특신하고 달라요. 개연성 갖고는 안 돼요. 문제 봅니다.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이 뭐냐 그랬어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은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기억은 O. 니은입니다. 아직 안 배웠죠? 전문진술을 증거로 할 때는 전문진술이 나만 듣고 말하는 건데 당연히 원진술자가 말을 할 당시에 적어도 정신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미친놈이면 안 되잖아. 증언 능력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인 유아 공판정에서 진술했다 할지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할 때는 314조에 해당되죠. 그래서 원진술자의 진술할 수 없는 때 해당한다. 디귿은 O. 증인의 주소지가 아닌 것으로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송달, 당연히 주소지가 아닌 것으로 보내니까 송달을 불능이 되고, 더군다나 그곳에 소지 탐지하니까 당연히 있을 리가 없죠. 다른 주소로 보냈기 때문에. 이거는 314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번, 증거 능력에 대한 설명이다. 바른 것은 했어요. 기억, 디지털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전자적 방법인 테이프에 전자사본한 것은 녹음기가 몇 개 있습니까? 2개가 있는데 이때 뭐만 법원이 검증했다? 테이프만 검증한 거예요. 안 되죠? 2개 다 해야 됩니다. 증거 능력 인정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소송법 제314조에 그 밖의 사유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O. 디귿,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야? 위법하게 수입된 거죠. 위법하게 수입되면 임의성이 있던 본래 증거 등 관계없어요. 증거로 뭐 할 수가 없다?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X. 니을도 X네. 통역인의 증인은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죠. 니을도 X. 3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개자식이 머리 길게 냈어. 밥처럼 칼들 없이. 자, 보자고요. 이렇게 길게 낼 필요도 없어. 갑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이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을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른 후, 새끼 용감한 새끼네. 주위 사람들을 합사해 을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 병에게 인계하고요. 병은 인계받은 장소에서 을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영치했지만 그 후 압수영장은 받지 않았다. 한편 갑은 병의 요청으로 인근 지하철 수사대로 가서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자필 진술을 작성하여 병에게 제출하였고 이후 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됐으나 갑의 소재 불명으로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여 대작 검사는 갑의 진술서 휴대전화기를 이런 거 나 믿지 마세요. 시험장을 믿고 읽는 사람들이 있어. 죽으면 이러고 당연히. 그런데 시험장에서 읽는 거 아니야. 뭘 봐야 돼? 막바로 문제를 봐야 돼. 시험장에서는 한 과목이 더 있어. 뭐가 있어? 시간과의 싸움이야. 세워라 내워라 읽고 있단 말이야. 이거 그냥 딱 문제 보면서 이 새끼 뭐 물어보지? 그리고 필요한 걸 찾아 들어가는 거야. 영어도 실은 그렇게 하는 거야. 영어 독해 나오면 세워라 내워라 다 미칠 거 하면서 요건 주어 S O 무슨 지금 시험좀 제 뭐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영어를 학시었겠지만 긴 독해 나오면 뭐부터 봐? 문제부터 보는 거야. 문제 보고 막바로 만다? 본문서 찾아 들어가는 거야. 시간과의 싸움이라니까. 그래서 이거 보지 말고 우리 안 읽었다 하고 보자고. 1번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는 위법 수입 증거인데 이 휴대전화는 봤더니 아까 이미 제출한 거지. 이미 제출은 사후영장 받을 필요 없잖아. 위반 증거 아닙니다. 1번 X, 2번 갑이 소재 불명입니다. 갑이 공판기일에 병이 출소가요. 지금 갑이 말한 거는 참고인 진술이죠. 맞잖아. 갑은 목격자잖아. 이제 매가. 그러면 참고인 진술은 누가 성립의 진정을 말해야 돼? 수사기관이 말한 거야? 목격자인 갑이 말해야 되는 거야? 목격자 갑이 말하는데 병은 지금 수사기관이잖아. 병이 진술한다고 안 되는 거야. 누가 나와야 돼? 갑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3번 갑이 소재불명으로 갑의 진술서는 특시나 상태. 답은 너무너무 간단하다. 답 몇 번? 3번. 근데 4번 또 나왔잖아. 뭐야? 개연성 갖고는 안 돼. 여기 특시 상태는 지금 금년도 구급검찰인데요. 작년도부터 막 튀어나와. 요 314조의 특신 상태는 개연성 갖고는 안 돼. 그 다음에 4번. 이 새끼 뭐야? 분명히 이거 두 문제 내놨어, 새끼들. 디지털 저장 및 지장되어 있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문서를 출력하여 그 증거로 사용하려고 한다.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디지털 저장 매체에 저장된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 방법에 의해 동일히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작성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야? 아까 컴퓨터에 들어있는 거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단 말이야. 디지털 포렌식으로 뭐 할 수 있어? 증명하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야 지금. 객관적 사정으로 동일히 작성했다고 볼 수 있다면 작성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진정 성립을 뭐 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 2번 당연히 디지털 저장 매체 컴퓨터 같은 거란 말이야. 원본에서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이 서로 뭐가 있어야 돼? 동일성이 있어야 되고 맞잖아. 그리고 이게 원본 압수 시부터 출력 시까지 그가 변경되지 않았으니 뭐가 돼야 돼? 담보가 돼야 돼. 만일에 정경심 씨 컴퓨터를 압수해가지고 검찰에 거기다 뭐 끼워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게 증명돼야 된다니까? 끼워지 않았다는 것이. 그 다음에 3번 우리가 기계적으로 작성한 문서들 있지. 이거는 진술서 아니고 정답 배울 통상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고. 4번 디지털 저장 및 저장된 로그 파일이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 일부입니다.
이때 새로운 문서로 작성된 경우 일부로서 원본 파일과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가 아니라 동일성이 인정되면 증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입니다. 315조입니다. 15조는 아까 뭐다? 공문서입니다. 일단에 공문서인데 피고인 신문조서, 피고인 신문조서나 증인 신문조서나 검증조서가 아니고 수사공문이 아닌 이런 공문서하고, 그 다음에 진술서가 아닌 업무일지 같은 거, 이런 겁니다. 보자고요. 315조인데요. 1호, 2호, 3호는 의미 없어요. 1호 그냥 암기 마. 가족관계 기록사에 관한 증명서가 뭐야? 공문서야, 공문서. 호적. 공정증서, 등본, 기타 공무원, 외국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 당연히 뭐가 있다? 증명해 있습니다. 성립 인정 특심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상업장부 항의일 때 업무일지입니다. 이건 진술 아니에요. 기타 고도의 신용성이 보장된 문서인데 공문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311조 공문서 성립의 진정 특심 필요하지 않지요. 뭔가 피고인 신문조서, 증인 신문조서, 당해사건 공판조서, 법원의 검증조서 등을 말하고, 12조 수사기관 거죠. 피의자 신문조서가 있고 참고인 진술조서가 있고 뭐가 있더라? 검증조서가 있고, 지금 공문서 구속적부 심사에 작성된 서류는 해당 부분 작성한 거 아니죠? 15조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건 공판조서나 수사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작성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공문서뿐만 아니라 외국 공문서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일본 세관이 작성한 것은 뭐야? 315조로서 당연히 증언이 있고, 판결서 사본, 판결서 누가 작성해? 법관 작성하지? 공문서지? 당연히 증언이 있고, 공무원이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뭐다? 공문서야. 315조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이 작성한 감정으로 보고서는 몇 조다? 당연히 증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수사보고서는 내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적어놨는데 기억 하나만 알고요. 니은, 디귿, 리을은 이렇게 묶어가지고 증거 능력 없음 읽어봐라고 해놓은 거야 내가. 그리고 기억은 있음. 그러니까 수사보고서가 막 나오면 여러분 사법경찰관 작성의 새세대 16호 수사보고서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고 나머지 수사보고서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니은, 디귿, 리을 관계없어요. 내가 왜 저는 모르겠어. 그럼 이제 새세대 16호 수사보고서가 왜 문제가 되는가? 새세대란 16호가 뭐냐면 그 대학교에서 그 대먼 학생들이 읽은 막 불온 유언물이야. 요걸 이제 경찰관, 여러분이 경찰관이야. 여러분, 이거 내용이 뭐야? 그리고 이제 읽어보고, 요 내용에 이제 그 독후감 같은 거 있잖아. 이런 내용 내가 적어가지고 상급자에게 보냈단 말이야. 요게 뭐냐는 거야 도대체. 공문서는 맞지? 경찰관 작성한 공문서 맞잖아. 그럼 12조 아니면 몇 조야? 15조지. 피의자 신문한 거 아니지 그거. 맞잖아. 참고인 신문한 거 아니잖아. 현장 검증한 것도 아니잖아. 맞잖아. 그냥 사법경찰은 책 보고 독감 쓰는 거잖아. 이거 보고 쓴 거야 보고서. 그렇다면 단순한 공문서라는 거야 이거. 근데 몇 조가 적용되는 거야? 15조가 적용된다. 암기. 나머지 수사보고서는 아니야. 이거 전부 12조들이야. 나머지 것들은. 됐죠? 이렇게. 그 다음입니다. 상업장부. 이거는 뭡니까? 이건 업무일지들입니다. 에? 그런데 거기서는 2번만 조심합시다. 경찰관들이요. 그 성매매업 하는 데 있잖아요. 그게 급습을 했어. 그랬더니 이제 컴퓨터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그 고객들 성매매에 출입한 남자들 있잖아. 거기에 그 주소나 이름 같은 것이 기록이 된 메모리 카드를 압수했어, 경찰이. 요게 뭐냐가 문제였던 거야. 메모리 카드가 이제 여자들이 집어였겠지. 뭐 고객 개똥이 주소 적어놨을 거 아니야. 이걸 진술서로 볼 거냐. 진술서 보면 뭐가 돼? 313조. 성립의 진정과 특신서인데 그걸 누가 넣는가 작성자가 나와야 되지. 근데 이제 그런 집에 여자들이 뭐야? 여러 명 있고 또 여자가 계속 그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여자들은 뭐야? 막 오늘 그만두고 새로 들어오고 이러잖아. 누가 였는 걸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검찰이 요놈을 13조로 해봤자 어차피 증거사용 못하니까 뭐로 봐버린 거야? 15조라고 주장했던 거야. 업무일치지 않냐. 그래서 판례가 오케이! 업무일치로 왔어. 그래서 그때 그 성매매에 출입했던 남자들 전부 처벌됐어. 자, 다시 한번. 저건 암기할 수밖에 없어. 그 성메모리 카드, 고객 출입 명단 있잖아. 성매매업소에. 이 고객 출입 명단에 대한 그 컴퓨터에 있는 메모리 카드가 실은 이거 매로 봐도 13조로 봐도 할 말은 없는 거야. 근데 이걸 뭐로 본 거야? 업무일치로 본 거예요. 그래서 성립 인정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당연히 증거 능력이 아니까 암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뭐 하나만 암기하면 돼? 두 개만. 세세대 16호하고 뭐하고? 그 성 메모리 카드 두 개만 암기하면 돼. 나머지는 암기하지 마. 응? 됐지? 읽어보자고. 주민들이 쓴 진정서 사본이야. 공문서야, 사문서야? 사문서야. 15조 아니야. 그리고 2번은 함정이야. 봐봐. 그대로 쓴 대로 읽어봐봐.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 중 공인 부분을 제한 나머지 부분이니까 뭐야 이거? 사문서잖아. 공인 부분을 제한이라 했죠. 제한. 그러니까 사문서니까 15조가 아니지. 그 다음 3번 체포구속 적견부는 안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이건 어떤 증거사용 못합니다. 4번은 암기. 나도 왜 그런가 몰라. 4번.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건데요. 글쎄, 여기, 아니, 판례가 그냥 없다고 했어요. 50년대 판례인데. 그건 암기하고요. 근데 5번이 바로 엊그제 판례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너무 믿을 수가 없다는 건, 봐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그 평가관 자료를 보냈는데, 신문서를 보냈는데, 무엇을 토대로 했냐면, 수사기관이 보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낸 거예요. 이건 굉장히 뭐다? 신빙성이 떨어지죠. 지금 증거사용 못합니다. 자, 문제 봅니다. 315의 증거 있는 게 아닌 게 뭐냐 그랬네요. 1번. 방금 19년도 얘기했네. 이거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1번. 2번, 1번 세관 공무원이고 3번은 다른 사건 공판조서니까 공문서죠. 그 다음에 성 메모리 카드고 금년도 4월 시험 문제네요.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있네요. 이제 곧 오늘 이따 배울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를 뭐라 그런다? 제전문 증거. 있을 때 배울 거야. 12조와 14조 요건과 치면 증언이 있을 것이고 디지털 저장된 파일이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입니다. 이때는 원본과 동일성이 인정되면 증거로 말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고 구속 적부 신문 조서는 11조가 아니라 몇 조다? 15조에. 그래서 이 3번이 틀렸고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겁니다. 미합중국 검사니까 15조야 12조야? 12조. 외국 수사기관은 12조라 그랬잖아. 응? 그래서 미국 검사가 작성해서 몇 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고, 미국 FBI가 작성해서 뭐야? 310조 사망이고, 그 외국 수사기관은 312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316조는
조금 이따 갈게요. 16준.